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기출 주제 학습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죠.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출제됐던 주제 중심으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꽉 잡을 수 있도록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약품 관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품장은 따로 보관하시는 게 필요하죠.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품은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이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간호사에게 보고하시고 폐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물화학 폐기물에 폐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백신의 온도는 하루에 2번 정도 점검을 하시고 기록한 온도는 2년 동안 보존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약품은 좌약과 알부민이 되시겠고요. 기름 종류의 약은 10도씨에 보관하고 차갑게 복용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마약, 향정신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있고 관리하는 간호사가 있어야 되죠. 남은 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 반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약은 임의로 폐기하시는 건 거의 없고 보고하거나 약국에 반납한다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답이 되실 수 있죠. 당뇨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당뇨 환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시행하실 수 있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살펴보시면 식이요법에서는 저지방, 저염, 고섬유질식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당지수 지하에는 낮은 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55 이하인 식품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좋은 식사 방법이 되실 수 있죠. 운동요법 살펴보시면 공복 시에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필요하죠. 유산소 운동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에 3에서 5회 정도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야간에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해요. 운동 후에는 발을 점검하시는 거 필요하죠. 상처 등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흉부 물리배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전이나 취침 전에 시행하시면 좋아요. 식후를 피하시는 거 중요하죠. 호흡곤란이나 청색증 증상이 나타난다 하다가 나타나는 경우는 중단하시는 거 필요하죠.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진동법, 타진법, 체위배액법이 있어요. 진동법은 숨을 내쉴 때 가슴벽에 부드러운 떨림을 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호기시에 진동을 주는 게 맞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타진법은 손을 컵 모양으로 해서 두드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외과 절개 부위나 갈비뼈 아래, 척추, 유방 등은 타진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체위배액 같은 경우는 중력을 이용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방법이죠. 몸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폐에 있는 분비물이 빠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20에서 30분 동안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도 식후에 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실 수 있어요. 진동법이나 타진법, 체위배액을 하고 나면 분비물을 가래를 뱉어내시는 거 필요하고, 심호흡이나 기침도 사이사이 같이 하시면 좋죠. 파킨슨 환자 간호 살펴보시면 파킨슨 환자들은 안정시 진전이 있죠. 그래서 손떨림은 컵을 진다든지 옷을 입을 때는 악화되지 않아요.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진전이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서동 동작이 느리고요. 강직이 근육에 강직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무표정하고 악화가 많이 진행이 된 뒤에는 인지장애도 발생하실 수 있죠. 옷 입을 때 진전이 악화된다는 건 틀린 문구가 되실 수 있죠. 그리고 배뇨장애가 심하신데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유치도뇨를 먼저 삽입하시면 안 돼요. 자연 배뇨를 우선적으로 격려하시는 거 필요하죠. 낙상 위험이 있어요. 서동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낙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절대 안정시키는 거는 틀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호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틀린 방법이 되시겠어요.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에 이제 운동을 주기적으로 재활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은 레보도파를 투여하시면 되는데, 레보도파는 단백질하고 같이 섭취를 하시면 약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을 두고 투약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레보도파를 투여하시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 관리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요로 결석 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로 결석은 젊은 층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분 섭취 늘리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2000에서 3000 정도 수분 섭취를 하시면 좋고요. 저염 식사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칼슘 배출이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고, 결석을 잘 만들어내는 옥산산, 수산이죠. 수산 같은 것들을 함유된 시금치, 땅콩, 양배추는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질소산화물을 만드는 단백질도 좀 피하시는 거 필요하죠. 칼슘은 그렇다고 해서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트르산,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오렌지, 자몽, 귤 등을 섭취하면 결석 형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동으로 누워 계신 분들은 특히나 결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위 변경이라든지 관절 운동 같은 거, 조기 이상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 있죠. 전립선 절제술 환자 간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 비대증은 우선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시고, 피검사로 PSA를 하실 수 있죠. 전립선 틈이 학원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도 이제 수술하고 나오시면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되고, 치골상부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수술 후에 방광 근육이라든지 조임근들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온찜질을 하면 통증도 감소되고 소변도 잘 배출이 될 수 있죠. 좌육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은 직장 체온이나 관장 시행하지 않으셔야 되죠. 2, 3일 동안은 방광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멸균 생리식염수 사용하신다 하시면 돼요. 돈요관 잠그시면 안 되겠죠. 24시간 동안 침대에 안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행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6에서 8주 동안은 무거운 물건 들지 마시고, 산성 주스라든지 술, 커피 같이 방광을 자극시키는 것들은 섭취를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흡입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흡입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나 천식 환자 같이 호흡곤란이라든지 분비물이 많을 때 배출을 돕는다든지 기관지를 넓힐 때, 염증을 가라앉힐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량 흡입기와 저용량 연무기, 네뷸라이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량 흡입기 같은 경우는 천식 환자들이 많이 쓰시죠. 흡입기를 아래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3-4번을 흔드신 다음에 숨을 충분히 내쉰 후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약물을 통을 눌러가지고 주입을 해주셔야 되죠. 5에서 10초 동안은 숨을 참았다가 뱉어내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얘는 휴대가 간편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단점으로는 작동법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약통을 눌러주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저용량 연무기라고 해서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시면 제일 좋죠. 마스크나 마우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마스크 사용할 때는 얼굴에 밀착을 시키시고, 마우스피스는 입에 물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 좋아요. 시행하고 나서는 입을 한 번씩 헹궈 주시면 좋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 마우스피스는 사용하고 나면 따뜻한 물로 씻어가지고 건조하시고, 호스는 따로 세척하실 필요는 없고 건조만 하시면 돼요. 처방받은 약물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남은 약이 있다면 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저용량 연무기는 정량 흡입기에 비해서는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 소아나 노인 환자, 무의식 대상자에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산소를 동시에 투여하실 수도 있고, 단점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0에서 15분 동안 소요하고 휴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정맥류 관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한 혈관 통로를 만든 게 동정맥류라고 보시면 돼요. 동정맥류 시술은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에서 3개월이 걸리는데 그때는 바로 투석하실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동정맥류 시술을 하고 되면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팔을 좀 올려놓으시는 거 필요하고, 수술 2, 3일이 지나면 통증이라든지 부종이 좀 가라앉는데 그때부터 가볍게 손 운동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부위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온찜질이 가능하세요. 혈관 진동이 느껴지셔야 돼요. 진동이 없을 시에는 바로 의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죠. 동정맥류 갖고 있는 팔 쪽에서는 혈압이나 체열을 금해 주셔야 되고, 팔을 벤다든지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건 피해 주셔야 되죠. 동정맥류를 가지신 분 외에도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륨이나 인이 제한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식사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투석을 하게 된 후에는 저혈압이라든지 저체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시는 거 꼭 필요하실 수 있죠.